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공간과 입체입니다. 쌓여진 모양을 보고 정확하게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의 도형인지,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쌓인 모양에,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의 조건이 추가되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 본 모양뿐만 아니라 앞, 뒤,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이 6방향에서 본 모양을 다 알 수 있다면 위에서 본 모양만 알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한 이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 도형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6개 방향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주어진 쌓인 모양을 앞에서 본다면 지금 앞을 이쪽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뒤가 되겠죠? 이쪽이 오른쪽이 될 거고요. 반대가 왼쪽이 될 거예요. 당연히 이 방향이 위가 될 거고요. 바닥 방향이 아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 지금 색칠한 면들이 평면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그쵸. 뒤에서 봤을 때도 같은 모양이 보여요. 자, 왼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모양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와 아래, 바닥에 닿는 면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가 특징인가요? 그쵸? 마주 보는 방향,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의 모양이 서로 대칭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6개의 모양, 방향에서 본 모양을 전부 알 필요 없이 이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똑같이 쌓기 위해서, 즉 이 모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개씩 대칭인 것들을 하나로, 즉 위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만 알 수 있다면 이 모양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간단하게 해보기는 했지만 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우리가 쌓은 모양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입체 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거.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위에서 본 모양은 그러니까 쌓은 모양에서 보이는 윗면을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위에서 본 모양은 바닥에 닿는 모양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위에서 본 모양은 내가 어디에 서서 위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은 앞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이 앞이라고 쓰이는데 내가 서서 내려다본 그림이 위에서 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이는 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윗면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까지 5개의 면이 보이죠? 자, 그러면 가로로 긴 게 3줄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칸은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줄은 3줄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여기가 앞방향이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을 볼게요. 자, 앞에서 본 모양이나 옆에서 본 모양은 어떤 조건이 나와 있어요?
각 방향에서 각 줄의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그리면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다시 앞에서 정면에서 이 모양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가로로 3칸이 보이겠죠? 가로로 3개. 자, 가장 왼쪽 칸이 여기가 될 거예요. 이 칸은 지금 1층까지만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칸이 되겠죠? 여기는 최고 2층까지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층까지. 자,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볼게요. 옆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약속을 했어요. 옆에서 본 모양 그러면 항상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에요.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자, 그러면 옆 방향 지금 여기에 서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쌓은 모양을. 자, 그럼 가로로 2칸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칸이 이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는 최대 1층. 두 번째 줄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긴 최대 2층까지 쌓여져 있죠. 최고 높은 층을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처음에는 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그리는 게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거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위에서 본 모양, 지금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면을 그대로 옮겨서 그리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은 내가 앞에 서 있을 때 가로로 몇 줄인지 각 칸에 세로로 최고 몇 층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요 칸은 지금 한 층만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라인이죠? 여기는 지금 최대 2층까지 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최대 1층까지니까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옆은 오른쪽 옆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 옆에 서 있다면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된 면들이 보일 거예요. 가로로는 2줄, 그 다음에 왼쪽 칸에는 1층까지만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줄에는 최대 2층까지 있으니까 2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죠. 어떤가요? 지금 앞에서 그렸던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있죠? 그런 모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니까 앞에서 연습했던 거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쌓은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알아냈다면 이번엔 반대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쌓은 모양으로 쌓인 도형인지를 알아보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쌓은 모양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첫 번째로 할 일은 위에서 본 모양을 1층에 위치해 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 바닥에 닿는 면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따라서 위에서 본 모양이 바로 1층의 모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1층이 완성된 모양에다가 앞에서 본 모양을 적용시킬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이죠. 자, 그러면 지금 기역칸에는 2층인데 지금 1층에 한 칸씩밖에 없고 칸이 2개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한 층이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 칸에도 한 층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요 칸에도 한 층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줄에는 1층까지만 있으니까 더 쌓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줄에는 2층까지 있으니까 여기 2층이 있죠. 지금 1층에다가 하나를 더 쌓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완성된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게
여기와 여기 둘 다 2층인지 둘 중에 어떤 칸 하나만 2층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우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자, 여기만 2층으로 쌓여 있을 때 옆에서 본 그림을 적용시켰더니 맞아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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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칸을 합하면 옆에서 본 모양과 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다 2층으로 쌓인 경우에도 지금 옆에서 본 모양을 적용시켰을 때 보이는 면이 이렇게 네 칸이니까 얘도 맞네요. 그런데 만약에 얘는 쌓지 않고 여기만 2층으로 쌓았다면 옆에서 본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이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쌓은 모양은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저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쌓은 모양을 알아볼 수도 있고 반대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두 가지 유형을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그림이 세 가지 나와 있죠.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자,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기준으로 앞에서 봤다 했을 땐 이 방향에서 본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왼쪽에 가장 높은 층이 2층, 그 다음이 1층, 그 다음이 2층으로 보인대요. 그렇다면 위에서 본 모양에 옮겨보면 자,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로 옆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은 우리가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가장 왼쪽이 2층까지 그리고 1층까지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본 모양에 옮겨보면 2층, 1층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위에서 본 모양, 이 모양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칸이 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칸에는 모두 사키나무가 하나씩만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자, 요 칸과 요 칸, 요 두 칸에 2층에 사키나무가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1층에 쌓여 있는 사키나무의 개수는 위에서 봤을 때 본 모양의 그림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그래서 1층에 5개의 사키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사키나무가 있는 개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으로 예상해 봤을 때 지금 표시한 여기와 여기에 2층에 쌓기나무가 있다고 우리가 예상했었죠. 그렇다면 2층에 있는 게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사용된 쌓기나무는 모두 7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쌓기나무 7개로 쌓은 모양을 위와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옆에서 본 모양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각 칸에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은 이 방향에서 봤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가장 왼쪽에 3층까지 쌓여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이 1층이에요. 옮겨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확실한 게 어느 칸이죠? 그쵸. 디귿과 리을은 모두 한 개씩 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 하나, 리을도 한 개, 1층까지만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기역과 니은에 3층까지 쌓여 있는 칸이 있는데 그 3층까지 쌓여 있는 게 기역인지 니은인지 둘 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기역에 3층까지 쌓여 있다면 니은에는 전체가 7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2개가 쌓여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디귿과 리을은 하나씩 확실하고 니은 칸에 3개가 쌓여 있다면 기역 칸에 2개가 쌓여 있어야 돼요. 기역과 니은에 모두 3개씩 쌓여 있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체가 7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경우가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자,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을 2가지로 나눠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옆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오른쪽 옆에서 바라봤을 때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기역이 3개, 니은이 2개. 그러면 기역칸이 있는 요로 방향에서 봤을 때가 3개. 그 다음에 니은이 2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이 2층까지, 그리고 그 옆에가 3층까지 쌓여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아이고, 이게 1번 경우니까 그림을 옆으로 옮겨서 그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왼쪽이 2층, 그리고 3층까지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이 바뀌죠. 디귿과 리을은 1개씩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니은 칸이 3개, 기역 칸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옆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이 3층까지 보이고 그 옆이 2층까지 쌓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 이 문제에서는 답이 1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위에서 본 모양의 사키나무의 개수를 써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키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입체 도형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쌓은 모양을 일일이 다 그리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모양을 조금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에다가 그 칸에 몇 개씩의 사키나무가 쌓여 있는지 개수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지금 쌓은 모양에서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위에서 본 모양은 보이는 윗면을 그대로 3개, 4개. 그쵸?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헷갈리지 않도록 각 칸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름을 붙여줬죠? 그 같은 위치에 위에서 본 그림 그린 거에 같은 위치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각 칸에 몇 층씩 쌓여 있는지를 보고 개수를 쓰면 되겠죠. 자, 먼저 기역 칸에 볼까요? 쌓은 그림에서 기역 칸에는 지금 2층까지 쓰여 있어요. 그러면 2. 그 다음에 니은 칸에는 3층까지 쓰여 있죠. 그럼 니은 위치에 3. 디귿 칸에는 1층만 쌓여 있어요. 그래서 1. 그리고 리을 칸에는 2층까지. 그래서 2.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위에서 본 그림 위에 각 칸에 몇 층까지 사키나무가 쌓여 있는지 수를 씀으로써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 복잡한 그림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2가지 그림은 서로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쌓은 모양의 그림을 간단하게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각 칸에 이름을 붙이고 그 칸에 몇 층씩 쌓여 있는지 수를 써주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칸에 쌓여 있는 사키나무의 개수를 적어서 나타낸 그림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각 칸에 쌓여진 사키나무의 개수를 써서 나타낸다면 정확한 모양을 일단 알 수 있겠죠. 바닥에 닿는 면, 즉 위에서 본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뒤쪽에 실제로 봤을 때 숨겨져 있는 모양 또는 개수까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칸에 몇 개의 사키나무가 있는지 수로 써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없이 정확한 모양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전체 사용된 사키나무의 개수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본 그림에다가
모양의 각 칸에 이렇게 몇 개씩 사키나무가 쌓여 있는지 개수를 써놓은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의 그림을 봤을 때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사키나무가 필요한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사용한 개수는 일단 각 칸에 있는 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쌓기 위해서는 모두 5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실제 쌓여 있는 모양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앞에서 본 모양을 이 그림을 보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 각 칸에 가장 높게 보이는 층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각 칸에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지금 두 칸이 가로로 보이죠? 이 방향과 이 방향에서 봤을 때 각 방향에서 가장 높게 쌓여 있는 층의 개수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2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그래서 가로로 두 칸이 있고 각 칸에 2층으로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본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옆에서 본 모양 마찬가지겠죠? 옆에 방향이 이쪽 오른쪽에서 본 방향이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에서 각 방향의 가장 높은 층의 개수를 가져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향에서는 지금 1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는 두 칸 모두 2니까 그 중에 하나 2를 가져와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칸에 쌓여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써놓은 그림을 본다면 첫 번째,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용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 내용에서 위에서 본 그림에 각 칸에 쌓여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써서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럼 그 방법 말고도 우리가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건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쌓기나무를 층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3층으로 쌓여 있는 쌓기나무의 모양이 있어요. 자, 이 쌓기나무의 모양을 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층별로 분리를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층별로 보이는 모양을 모눈 종이에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층별로 나와 있으면 일단 몇 층짜리 쌓기나무 모양인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층별로 모양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몇 개의 쌓기나무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쌓았을 때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층별로 나누어서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쌓여있는 모양을 층별로 분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 있는 예시의 그림 같은 경우엔 3층으로 지금 쌓여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모는 종이가 3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층부터 차례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지금 요 분리된 그림에서 요 방향이 앞 방향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려야 해요. 1층에서는 가로로 첫 번째 줄에는 하나, 두 번째 줄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하나, 두 번째 줄에 두 개 그려놨죠. 그 다음에 2층에 앞방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하나, 두 번째 줄에 하나, 첫 번째 줄에 하나, 두 번째 줄에 하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3층에 첫 번째 줄에 없고 두 번째 줄에만 하나가 그려져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층별로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따로따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사용한 쌓기나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쌓았을 때 모양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층별로 나눠서 볼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려지는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각 층에 쌓여있는 이 모양뿐만 아니라 이 모양이 있는 쌓기나무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층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층에 자,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을 때 지금 그려진 것과 같이 이렇게 왼쪽에 두 개의 쌓기나무를 그린 게 아니라 오른쪽에 쌓기나무 두 개가 있어요 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상관없겠지 위치가 라고 그려 놓는다면 자, 실제로 이 그림에서 어디에 쌓여 있는 것과 같아요? 그쵸? 한 칸 옆으로. 이 위치에 쌓기나무가 더 쌓여져 있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하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엔 1층이 비어 있는데 그 위에 2층에 쌓기나무가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모양하고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 각 층의 모양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렸을 때 그 위치도 층별로 나눌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3층 마찬가지겠죠? 지금 하나가 쌓여 있는 게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에다 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공간, 빈 공간에 이렇게 3층 위치, 요 위치에 3층 위치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층별로 나눌 때는 모양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특별히 표시해 놓은 칸이 있죠. 같은 칸. 지금 쭉 이렇게 연결되는 같은 칸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1층, 2층, 3층에 모두 다 쌓여 있는 칸이 제일 좋아요. 그런 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쌓기 나무를 모는 종이에서도 같은 칸, 같은 위치에 그려주는 거예요. 층별로. 그래야 전체 모양도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에 각 칸에 쌓여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쓴 그림,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층별로 나눠서 각 층의 모양을 모양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생각하면서 그려놓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비교적 정확한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입니다. 이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예시로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된 문제는 쌓기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쌓기나무 4개를 직접 4개를 다 사용해서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만들다 보면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 모양을 여러 가지 개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쌓기나무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기준으로 잡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를 규칙적인 이동에 따라서 위치에 놓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쌓기나무 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히 한 가지일 거고요. 2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 겹쳐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2개를 사용해서 일직선으로 생긴 모양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2개를 사용해서 만들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긴 모양 이외에는 만들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쌓기나무 3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4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1번을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자, 먼저 나머지 하나를 요 위치에다가 1번 위치에다가 놨을 때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붙였을 때
그리고 3번 위치에 붙였을 때 새로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그 옆에 뭐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아니면 2층으로 여기에 쌓았을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이 1, 2, 3번에 붙였을 때 모양과 서로 겹쳐지는 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1, 2, 3번이라고 써놓은 그 위치에다가 놨을 때 생기는 모양이 오른쪽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1번 위치, 얘가 2번 위치, 이 그림이 3번 위치에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쌓기나무 하나를 규칙적인 위치 돌아가면서 하나를 더 붙여서 4개를 사용한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첫 번째,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하나를 붙여 볼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처럼 이쪽에다 붙였을 때는 1, 2, 3, 4번과 겹쳐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번에만 한번 붙여서 만들어 보면 마찬가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위치에 붙였을 때, 두 번째 위치에 붙였을 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위치에 붙였을 때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런데 1층짜리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2층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하나를 더 쌓아서 또는 요 위치에 하나를 더 쌓거나 이 위치에 더 쌓아서 옆에 있는 것처럼 5번, 6번, 7번의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쌓기나무 4개로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이 그림 3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7개. 그래서 10개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죠.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 또 겹쳐지는 게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살펴봤더니 돌리면 이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 되겠죠. 또 돌리면 여기 두 그림도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3개와 7개를 합해서 원래 10개가 돼야 하지만 그 중에 2개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2개를 빼서 전체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2개를 제외하면 5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모두 8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4개, 예를 들어 4개, 4개로 사키나무, 이미 만들어져 있는 2가지 모양을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지만 잘 체크하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지금 이렇게 2개의 4개를 사용해서 만든 모양이 있는데 이 2개를 합쳐서 새로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2가지를 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4가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1층짜리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세워서 만든다면 2층짜리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뭐 정해진 개수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2가지 모양을 합쳐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예도 들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 자, 주어진 모양에 쌓기나무 1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찾아봅시다 라고 하고 그림이 3가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주어진 모양이 보기로 나와 있는 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그림 안에는 주어진 모양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돌리거나 뒤집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많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위에 하나를 더 쌓아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맞죠.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주어진 모양에 사키나무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사키나무를 4개씩 사용해서 4개씩 붙여서 만든 두 가지 모양. 자, 이 모양과 이 모양,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양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별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양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둘 중에 조금은 더 찾기 쉬운, 선생님은 이 두 번째 모양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먼저 주어진 모양 안에서, 요 만들어진 모양 안에서 찾아내고 나머지가 요 첫 번째 주어진 모양과 같은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모양을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모양으로 요런 위치에다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양이 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어때요? 그쵸, 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어, 평면과 다른 입체의 특성들, 그리고 사키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모양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봤어요.